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편성한 사랑제일교회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어떤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리고자 새로운 편성을 해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슈 브리핑 시간은 YTN의 악의적인 보도를 고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 관련돼서 구주아 변호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 변호사님 초청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 후보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 대변인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선거운동 기간 중임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고 이게 또 당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YTN의 보도가 이제 집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악의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맞습니다. 보도 내용에 과연 정상적인 언론의 보도가 맞는가라는 어떤 의구심마저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랑제일교회의 입장문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YTN의 애정은 집착 수준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 등 굵직한 정치인들의 심각한 범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YTN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랑제일교회 하나인 것 같다. 건국 이래로 특정 언론의 관심을 이렇게 장기간 독차지한 교회가 있는지 경이로운 수준이다. YTN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대가성 헌금을 수수했다며 이에 대해 9일 동안 20여 차례에 거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더니 이제는 사랑제일교회가 돈을 주었다고 또 문제를 삼고 있다. 참고로 같은 기간 YTN이 단일화 의혹 관련 민주당 후보 탈세 및 갭투기 의혹은 1회 방송뿐이었습니다. YTN처럼 일부 언론은 특별히 교회에 관여하는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매장시키거나 외면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유튜브 채널들은 오히려 사실을 보도하고 정의를 지켜내려 힘써 왔다. YTN은 앉아서 타자만 쳐도 수백억의 광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그 어느 곳에서도 지원하지 않았던 그 유튜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와 약자를 대변해주기 위하여 현장에서 땀냄새 풍기며 취재하러 다니며 그나마 교회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주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하여 자발적 후원을 한 것일 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교회는 왜곡된 편집과 보도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자 현장을 다니는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네, 요게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입장문인데 변호사님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요. 최근에 YTN이 9일 동안 사랑제일교회만 20차례 이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보도 행태가 사실 의도가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 최초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최초 보도 나왔는데 그 보도를 네. 똑같은 내용으로 네. 뭐 앵커 바꾸고 뭐 화면을 넣었다 뺐다 하고 맞습니다. 내용 좀 이렇게 하면서 네. 그 1회 보도만 6번인가를 단독 기사를 몇 시간 내에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악의적이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결국 그 보도에서 우리가 허점을 많이 발견을 했지만 네.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특히 YTN 사장이 아마 어젠가 오늘 교체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의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사장이 교체되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 네. 바뀐 후에는 힘드니까 네. 뭔가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방금 교회 입장문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입장문은 그 유튜버에게 이제 교통비 쪽에 후원을 해줬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먼저 짚고 넘어가면 네.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게 소위 김영란법인데요.
그 대상이 언론사여야 됩니다. 음. 언론사 내지는 그 임직원들, 네. 기자들 그래야 되는데 일반 유튜버는 네.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냥 촬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대형 유튜브도 아닌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청탁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유튜버들이 뭐 우리가 뭐 기자회견하면 그걸 촬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아라 TV도 촬영을 하고 맞습니다. 예. 다른 유튜버도 촬영하면은 어차피 동일한 내용을 촬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너아라 TV나 뭐 교회 입장에서는 예. 다른 유튜버들이 꼭 촬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예, 어차피 맞습니다. 너아라 TV에서 다 나오고 네. 여기에 50만 구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 유튜버가 꼭 필요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업무적인 대가 관계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후원, 지원의 어떤 응원해주기 위한 목적이지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보도를 거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YTN 같은 취재가 나오면 사실 부분적인 편집을 통해서 교회에 네. 대한 좋지 않은 악의적인 이미지를 내보내는데 유튜버 분들은 뭐 기자회견을 오더라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풀로 쭉 해서 그냥 교회의 그거죠.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대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언론사들은 뭐 수억, 수백억의 광고료를 받아가지만 네. 유튜버 분들은 사실 생계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실 지원 활동을 해왔던 건데 네, 네. 근데 이걸 마치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악의적으로 언론에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입장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네. 요거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요 내용 같습니다. 그 9일 동안 네. 20차례 이 자유통일당 대가성 공천 관련을 20건을 이렇게 막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보냈는데 네. 근데 사실 야당 관련돼서 훨씬 더 큰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밑에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대표, 예, 이건 15건, 세종갑 어. 공천 취소 10건, 사기 대출의 민주당 사기 대출의 5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당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는데 이건 5건인데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얘기는 20개를 터뜨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지금 다 민주당이네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변호사 그때도 후보. 민주당.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쭉 또 내려주세요. 민주당.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3건. 그리고 또 민주당,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네. 보통 이런 거 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거는 한 건 내보낼 때 예. 자유통일당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20건을 보도하는 걸 보면서 YTN이 이게 정상적 언론으로서의 보도 형태를 갖춘 게 아니다. 이게 뭔가 의도적이고 그리고 악의적이다. 예, 정당 중에 지금 안 보이는 정당이 있네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저희 예. 보도를 보면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당 중 거대한 정당 예. 중에 지금 안 보이는 정당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우리 당에 관심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YTN 관련돼서 그 네. 당시에 자유통일당 이제 대변인으로 계시잖아요. 예. 변호사님께서 또 그 국회에서 네. 기자회견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자. 설명해 주시면 요 자료 말고 그거 이거보다 YTN 저기 첫 번째 인터뷰 캡처화면 YTN 뉴스 캡처화면을 먼저 그거를 네, 한번 요거. 먼저 보시죠. 요거 한번 틀어주세요. 요 안에 모든 네.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한번 제가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자, 저 이제 내용은 요 자막만 보시면 돼요. 아 예. 요 틀 필요도 없고 네. 요 자막만 보시면 저 안에 이제 모든 게 들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 제가 이제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닌 거를 제가 좀 분별을 잘합니다. 예. 보면 예.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어. 이제 좀 눈에 보이는데 예. 저 장면에서 저는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거짓말들이. 네. 자, 공천 신청 후에 저희가 유동규 후보 입당식을 가게 됐다.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하영 씨랑 목사님이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안수기도를 받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요구한 1억 원을 저희가 현찰 수표로
줬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서 이미 이상하죠. 자체로서. 자, 현찰 수표. 자, 처음 만납니다. 예. 처음 만나는데 예. 요구를 했대요, 벌써. 아니, 처음 그러면- 만난 자리에서 예. 저건 요구는 당연히 만나기 전에 했겠죠. 예. 만나고 나서 갑자기 음. 1억 달라고 말이 안 되니까. 요구한 1억을 저희가 아니, 그러면 사람을 처음 만나기도 전에 예. 즉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1억 가져와.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1억 가져와. 이거는 이상하죠. 보지도 못, 누군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상하다. 그리고 실제로 1억 원을 또 줬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준 사람 입장에서도 누군지 어쨌든 물론 목사님이야 유명한 사람이지만 네네.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갔다가 그걸 준다?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말이 안 돼. 그리고 현찰로 줬다. 수표. 수표로 저 현찰은 이제 그 실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표로 줬다. 그래서 제가 저게 너무 이상하고 네. 확인한 결과 저게 허위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네네. 이틀 뒤에 바로 국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고소를 했죠. 그 실제 저기서 1억 수표를 줬다고 해서 예. 제가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함께 예. 은행에 가가지고요. 네. 재정부에 관련된 네. 장로님과 네. 헌금 들어온 내역 중에 수표를 저희가 다 이제 통장에 또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뭐 세종시 관련된 그 수표 관련된 거 다 띄워봤거든요. 네. 그거 없는 거예요. 없죠. 예, 1억 원짜리 수표도 없거니와 예. 요 동네 ATM기에서 뽑았다 그래서 그 동네 관련된 그 지점이 다 있잖아요. 어느 동네? 세종 동네? 그 세종시 그 관련된 네. 거기서 나온 발행된 네. 수표가 있는지도 봤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 대체 뭘 준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네. 그래서 제가 고소하고 기자회견 할 때도 네. 그 수표의 발행 번호랑 은행과 뭐 지급액이랑 이런 거를 밝혀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로부터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네. 사실은 1억 원 안 줬다. 네. 이렇게. 거짓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인터뷰가 거짓말이면 예. 그 뒤로는 사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인데 예. 뭐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뭐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예. 첫 번째 인터뷰 때 아마 저게 공천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저 사람들이 대가성. 했는데 예, 그렇게 주장을 했죠. 유튜브에서는 또 그걸 바꿔가지고 그때 준 거는 그냥 헌금이다. 공천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언론사가서는 공천 관련된 대가성 요구였다라고 하고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입장이 네. 그거는 공천 관련 대가성이 아니고 일반 그냥 헌금이다. 일반 헌금이었다. 이게 지금 네. 말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죠. 이거 왜 바뀐 건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음, 약간 그 이분들도 법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공천 자금으로 줬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러니까요. 걸려가나요? 예. 근데 본인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로는 교회에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구 안 한 거를 주기만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본인들만 걸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이제 안 걸리려고 야. 그러면 이거는 일반 헌금으로 바꾸자 해서 네네.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네. YTN도 그럼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거 사실 네. YTN 입장에서 저 말이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믿고서 네네. 줬다. 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취재라는 게 확인을 한 다음에 데스크 통과를 거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적어도 저 수표 줬다면 그렇죠. 미리 확인했어야죠. 예, 저거. 확인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요. 확인도 안 하고 내보낸 걸 교회에서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또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걸 20번 내보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허위 인터뷰를 하면 예. 지금 제가 딱 머릿속에 든 게 네. YTN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YTN의 업무를 네. 방해했죠, 지금. 네네. 왜냐면은 허위 인터뷰를 했으니까 네. 저거 YTN이 고소해야 돼요.
저분들은. 근데 네. 제가 업무 YTN이 저분들을 고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가 예, 예, 예. 이게 지금 첫 만남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변호사님. 예. 한번 보시죠. 네. 일장기남 한번 보시면 네, 요거 띄워주세요. 예. 작년 3.1절인데 맞습니다. 작년 3.1절입니다. 저 그 남편이라는 예. 저 이미 언론에 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우 씨인데 그때 작년 3.1절에 아파트에다가 태극기를 다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일장기를 달아서 일단 정상이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정상적이지 굉장히 않네요. 이제 엠노마란 그런 분이고 예. 그렇죠. 평범함을 굉장히 벗어난 그렇죠. 아주 벗어난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음. 저 때 이미 YTN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일단 YTN 기자라면은 YTN의 보도를 다 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설령 저 때 취재 기자가 아니라더라도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네네. 그리고 이거는 단독 우리한테 한 거는 단독 보도고 YTN이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 YTN의 모든 기자들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당연히 저 사람 그 사람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얘 그때 일장기남이야. 예, 예. 라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분명히 예, 맞습니다. 저거 그대로 보도해도 되겠어? 음. 그런데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고 저때 이제 YTN하고 보도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대스타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이제 MBC에서 그 당시에 예. 저 조회수를 보면은 159만이에요. 159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대스타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이정우 씨가 그때 3.1절에 저걸 달고 예. 한 일주일인가 뒤에 3월 7일이군요. 예. 6일 뒤에 예. 기자회견을 또 열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들고. 세종시 어디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또 열었더라고요.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야. 저기서 한 말이 근데 저희 기자회견 때 또 일장기를 들고 나왔대요. 나와서 내가 일장기를 들고 이렇게 대스타가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말을 하는 순간 절에서 우리 교회도 온 거구나. 참. 대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음. 안수기도를 받고 네네. 그 뭐 공천 신청한 게 네네. 진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음. 대스타가 되기 위해서 저 때 대스타가 되려다가 못 됐거든요. 좀 못 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대스타가 돼보자 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참.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들어와서 이 공천 사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언론에 나온 얘기 들어보면 네. 본인이 돈 줄 테니까 공천을 달라 이거를 먼저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예. 만남 공천관리위원장님하고 저쪽과의 첫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 모든 통화와 대화를 다 녹음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풀로는 공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대화 녹음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뭐냐면 네. 첫 만남에서의 대화입니다. 음. 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의 대화가 음. 가장 핵심이겠죠. 예. 그 이후에 나온 것보다는 네네. 첫 만남의 대화가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공개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YTN의 언론 보도 형태를 보면 제가 왜 좀 악의적이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집중 타격하는 보도가 나왔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은 걸 보면서 네. 다른 언론사가 보기에도 네, 네. 이건 내보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자체적인 판단이 섰다. 그렇죠. 그러니까 YTN만 이걸 자꾸 집중해서 보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자유통일당 관련돼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 예, 선거가 예. 지금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전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다른 언론사가 보도 안 한 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예. 아마 인터뷰한 사람이 저 부부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장기남이었다는 걸 알고. 예, 예. 다른 언론사들이. 참.
그러면 네. 다른 언론사들도 믿지 못하는 방송을 굳이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악의적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 나온 걸 보니까 예. 오히려 저 사람들이 그 YTN 기자한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뭐라고 아, 따졌네요. 못 저 못 들으시구나. 봤습니다. 예. 아니 왜 1억 원이라고 보도했냐고. 그 1억 보도가 왜 나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가 황당해서 예. 아니 1억이라고 해서 1억이라고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예. 이런 거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남 얘기를 하듯이 네네네. 그런 거가 나왔고 그래서 명백히 그 1억 보도가 허위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인정해서 네. 우리가 정정 보도 요청을 했는데 네. 정정 보도를 또 안 하겠다고 합니다. YTN에서. 그 당사자가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답변도 제가 봤는데 예. 저 사람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예. 기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자기들은 인터뷰 한 대로 나간 거니까 이거 너무 악의적이네요. 그 뒤에 인터뷰한 사람이 말 바꿨다라고 해서 예. 뭐 정정 보도를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한 것 중에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네. 그 이하영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안수기도를 받을 때부터 네. 그때부터 전광훈 목사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점점 더 그들의 악의적인 목적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 그날 유동규 후보 때 온 거는 공천과 아무 관계없이 그럼요. 기도 받으러 온 안수기도만 거잖아요. 받으러 와요. 예. 안수기도만 받으러 왔고 그때 뭐 1,000만 원을 줬대요. 예.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싫어하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세종에서 인천까지 와서 네. 1,000만 원도 주고 예. 안수기도까지 받고 간다. 이거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거든요. 저 같으면 이게. 1,000만 원을 받으면은 갈지 몰라도 주면서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예. 안수기도 받으러는 이게 지금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미 헌금 기도를 내는 순간 자기는 공천 대가로 줬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더 웃긴 건 그런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YTN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YTN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망해가지고 그렇죠.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참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차대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이 삼류 언론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그리고 YTN이 이런 악의적인 보도에 의한 목적 달성을 못했죠. 우리를 그러게요. 사실은 네네. 이제 망하게 하려고 이걸 맞습니다. 한 건데 예. 오히려 그 후에 예. 지지율이 막 점점 올라가가지고 예, 저는 이게 지지율에 영향이 미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향을 미쳤죠. 좋은 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YTN이. 그러니까 사실 광화문에 오신 분들은 그런 언론 보도 가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완전히 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라서 네네. 그런 정도의 언론 보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지속적으로 지지 오늘 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저 굉장히 놀랐는데. 뭐 YTN 네.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은 그거 때문에 더 오를 거를 덜 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랐고 자 지금 네이버 TV 그 A 씨 남편이 했다는 거 한번 살짝 올려보면 저는 저 말도 되게 이상해요. 예. 그 이정우 씨가 예. 전광훈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저것도 첫 보도 때 나온 거거든요. 친분이 있었다고요? 아니죠. 있을 리가 없죠. 유동규 개소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렇죠. 어떻게 친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물론 너무 많습니다. 저 말은 고소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예, 예. 고소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친분이 있다는 게 뭐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저거는 근데 고소 대상은 아닌데 그 또 거짓말이죠. 저런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도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저걸 네.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네네. 이제 거짓말도 이제 잘 들키지 않게 하는 사람하고 네. 금방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런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요. 목사님과 친분이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1억을 뭐 줬다. 수표로 뭐 줬다. 이런 거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을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방금 이제 국회에 왔는데 네. 방금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이 이제 네. 고위공직자 거짓말죄를 신설하자. 이거 제가 2년 전에 국회에 나갔을 때도 네네. 국회가 아니라 어디냐 서초갑 예. 보궐선거 나갔을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이 정치인들 거짓말을 좀 뿌리 뽑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자 그러면 제가 YTN 성명 발표했던 거 네. 잠깐 보면서 핵심 네.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예, 그거 그대로 올려주시면 공약 발표는 아니고 성명서 발표인데 제가 이제 이 보도 있고 나서 이틀 뒤에 네. 국회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다시 좀 내려보시면 너무 빨리 내리셨네. 예. 하여튼 요거는 그 유튜브에 지금 남아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네. 예, 3월 25일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야, 이게 진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천 사기극을 펼쳤던 사람들도 심각하지만 그런 사기꾼들의 말을 검증하지도 않고 집중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 자유통일당을 음해하는 그런 팩트 체킹이 안 된 내용의 보도를 계속해서 9일 동안 20차례씩 내보낸 YTN의 악의적인 행태, 이거 반드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이미 네. 고소를 해놨고요. 예. YTN과 그 담당 기자 네. 그리고 그 이하영 씨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를 다 했고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1억 원을 공천 목록으로 수표로 줬다라는 거. 네. 그게 고소 대상인데 이미 본인들이 다 자백을 해놨잖아요. 말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죄가 이미 인정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런 사기꾼들이 진짜 꼬일 대로 막 엄청나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보도도 지금 네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 언론이 정직하고 진실된 맞습니다. 보도를 예. 해야지 예. 악의적이고 이런 왜곡 보도, 허위 날조 보도를 하면 네. 결국 본인들의 목적을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 YTN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YTN이 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래서 망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정확한 팩트 체킹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제 제보한 사람과 기자가 막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20차례 계속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네. 그 담당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그럼 제가 안 받았습니다. YTN 담당 기자예요? 예. 최초 보도한 기자. 예. 그 안 최초 받고 보도한 기자도 저희가 좀 고소해야 되는 했어요. 거 아니에요? 예. 네, 했습니다. 아마 그 말 듣고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안 받고 네네. 제가 이제 했던 영상을 보내줬어요. 예. 이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1시간 반 사이에 네. 저한테 전화를 13번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분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분도 정상이 아니다, 이분도. 그 기자분도 어쩌면 꼴이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누가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나는 좀 봐달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네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몰랐으니까 네. 뭔가
뭔가를 막 공격하려고 이러나 우리를 막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막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제가 그 전날 이미 그 기자까지 고소를 했고 예. 그리고 그 기자랑은 이하영 씨가 이미 통화하면서 네. 그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거를 기자도 이미 밝혀졌고 그때 인지를 이제 하게 됐고. 알았고 예. 그러니까 아 나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했구나 그걸 알고 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다급해져서 예. 뭔가 그렇게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야, 참 뭐 대단하네요. 저는 절대 안 넘어가고 그냥 끝까지 안 받았어요. 일단. 예, 대단하네요. 그 9일 동안 20번 보도를 하고 1시간 동안 전화를 막 13번씩 13번. 계속하고 집요합니다. 또 하여튼 집요하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그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자유통일당이 6%나 나왔습니다. 아유 대단한 와. 이 진짜 표현님 야, 제가 이- 25년 동안 목사님 이렇게 뒤에서 예, 예, 같이 예.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예. 3% 넘었다는 언론조사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달 전에 6%까지 이게 올라온 거 보고 와, 이 진짜 이번에는 뭔가 바람이 불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선생님 지금 맞습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자로 되어 계시는데요. 네, 그 네. 시청자분들에게 여기 올려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 6%. 작년 말에 3%라는 기사가 아마 나왔던 걸로 최초로 기억해요. 나왔었죠. 작년 예, 말에 맞습니다. 최초 예. 3%. 그 전에 2.4%가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걸 보고 우와 2.4% 뭐지?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해봐서 퍼센티지를 알잖아요. 제가 예, 예. 받은 맞습니다. 퍼센티지를.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야 2.4 놀랍다. 3, 3.7, 예. 4, 4.2, 4.2, 예. 4.7, 네. 4.9, 그 다음에 5%. 5, 오늘 아침에 5.4, 예. 그 다음에 낮에는 6까지. 이게 진짜 놀라운 수치입니다. 수치도 놀라운데 예, 속도도. 이게 일관되게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서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놀래고 있습니다. 예. 쭉쭉쭉쭉 계속 오르기만 한다라는 게 네. 와 너무 놀랍고 야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네.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야 지금 미소님 20% 가자. 예, 20%. 그러면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럼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다음 주 본투표까지 가면은 네. 10%는 뭐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구주화 변호사님이 비례 후보 6번이시거든요. 6번. 적어도 또 다른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아 그럼요. 네. 그래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우리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진행이 된 사랑제일교회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는데요. 또 관련돼서 사랑제일교회를 공격하고 음해하거나 하는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분 신속하게 우리 내부의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그 사안들을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방송 때 김학성 장로님 또 모시고 방송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